네, 이번엔 대담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평론을 주로 하시는 대학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님,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검찰에서 이제 이례적으로 많은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네.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다 부인을 하고 다만 그 10만 달러 국정원에서 받은 돈 네. 그리고 그 용처에 대해서는 대북 활동에 썼다, 공작금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만 했다고 하는데 이걸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부인으로 일관을 했는데 네. 지금 말씀처럼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 10억 원이죠. 10억 원을 받았다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 1억 원인가요? 10만 달러. 예. 10만 달러죠. 예. 1억이 제가 말씀 예. 잘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 일단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받은 걸로 지금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혐의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혐의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혐의들 중에서 대체로 뇌물 혐의가 가장 중요한 혐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뇌물이 아닐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음직합니다. 이명박 전 뇌물이 대통령이. 아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판단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뇌물이 아니고 다른 대통령도 받았고 네. 그리고 이것이 공적 용도에 쓰였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처럼 대북 공작에 쓰였다.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지고 말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김의중 전 실장 말씀하신 김의중 전 부속실장이 했던 얘기인데 이것을 또 지나치게 부인을 하면은 김의중 전 부속실장을 너무 자극을 해서 향후 이제 또 다른 진술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같은 것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부분을 시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일단 되긴 합니다. 예. 자,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대북 공작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예. 대통령이 뭐 별도로 청와대에다 대북 공작팀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대북 공작팀을 사적으로 운영한 것인지, 아니 대북 공작은 법률에 의해서 국정원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참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 측면은요 저는. 근데 뭐 예. 제가 언뜻 봐서 대북 예. 공작이라고 하면 예. 뭐 예를 들면 통치행위 차원이라 이런 거하고 또 비슷하게 또 얽힐 수도 있어서 이런 거는 더 깊이 말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닌지 한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그러니까 네.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결국 내용이겠죠. 내가 예, 거기다 예. 썼다. 예. 근데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땐 대북 공작이다. 대북 공작은 뭐 공작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떤 공작 활동을 한다는 건데.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을 왜 예, 그러냐? 대통령이 왜 예. 그거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런 대북 공작 라인을 갖고 있었는 건지, 아니면 청와대 그런 팀이 있었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대통령은 국정원을 통할하게 돼 있는 것인데.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김윤옥 여사한테 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김윤옥 전 부속실장이 네네. 방미했을 때 줬다는 거예요. 10만 달러로 바꿔서요. 네. 근데 그건 자기가 받았다 또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여튼 석연찮은 측면이 많은데요. 하여튼 그거 한 가지는 인정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잘 지금 모르겠어요. 네. 국정원 특활비도 검찰은 뇌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재준 예. 그리고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전부 뇌물 혐의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식은 유축헌데 이건 다른 것들과 좀 다르다라는 판단을 했음직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의 판단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국정원 특활비를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 관점이 다르다. 근데 그건 예. 뭐 검찰의 판단은 전혀 다른 것이니까 뇌물로 보고 있는 거니까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그 한 가지. 자, 거기에 김윤옥 여사가 지금 관련이 돼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소환 조사를 할까요? 더 깊이 조사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검찰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다음 주에 구속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네. 또 이제 부인까지 동시에 네. 뭐 불러서 수사한다 이런 거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서상. 그러니까 좀 그건 시차를 두고 할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한 저거는 예. 네, 그거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결정하기 전에 그 김윤옥 여사를 조사할 가능성. 근데 그것이 아무래도 검찰로서 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건 분명히 김윤중 전 실장이 분명히 검찰에서 진술을 했단 말이죠. 김윤옥 여사한테 줬다. 네, 그랬는데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내가 받았다 그랬단 네. 말이죠. 그런 거는 결국은 부인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 네, 아닌가요? 예. 확인 작업을 해야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부분이 결말진 다음에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줬다 그러는데 자기가 받았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족 간에 또 얽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뭐 뇌물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국정원 특활비는 지금 이 10만 달러 외에도 네. 김백준 전 총무 기획관도 네, 네. 4억인가를 받은 걸로 되어 예.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형태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떻게 뭐 검찰에서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그 4억은 또 김백준 기획관이 줬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에서. 그건 또 어떻게 쓴 것인지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하여튼 검찰 발표가 있으면 알겠지만은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의아스러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뭐 가족들 간에 지금 알려진 진술이 엇갈리는 거 이거 말고도 그 형한테서 받았다는 67억 원 이건 이상은 회장을 네,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분명히 빌렸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형 말은 또 달라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67억이 이제 도곡동 땅 매각 그렇죠. 대금이 이제 논현동 사절 짓는 데 들어갔다라는 그 의혹이란 말이죠. 예. 근데 이 돈이 도곡동 땅을 매각한 대금이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이 돈이 형한테 빌린 돈이라는 거잖아요. 빌렸으면 이제 차용증이 있을 텐데 차용증이 지금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6억도 아니고 6천만 원도 아니고 67억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67억의 돈을 차용증이 지금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금 찾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상은 지금 그 회장은 예. 그런 게 여기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진위 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어떠한 사안 말이죠. 어떤 팩트를 두고 거기에다 해석이 다를 수가 있죠. 예. 해석이 다르거나 주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는 이제 명확한 거짓말하고, 말이니까 거짓말이 이건 둘 중에 있는 하나 거겠죠?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겠죠. 명확한 사실 가지고 서로 주장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김희중 예. 전 비서관의 말과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받았다는 거하고 그것도 또 다른 또 거죠. 분명히 그것도- 누군가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김인옥 여사 이제 소환설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예.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와 이런 것처럼 분명히 사실관계 팩트를 결정하는 문제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국민 일반이 봐도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인 한 거죠. 차용증이 없었다라는 것도 그렇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해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죠. 네. 예. 어제도 그랬습니다만은 보통 저희 그 뉴스인 시간이 진행될 때 검찰에서 이른바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서 뭐 백브리핑이 가끔 있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 중간에 네. 뉴스 속보가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하는데 어제도 이제 그랬는데 제가 어제 전해드리면서 가진 느낌이 굉장히 검찰이 이례적으로 뭐 항상 그 피해 사실 공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논란이 있을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부인하고 이 한 가지만 인정을 했다. 뭘 부인하고 뭘 어떻게 했다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이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한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스케줄까지 보여주면서 네. 상당히 방어적인 논리를 제시했고 검찰 조사에서요. 검찰 조사에서 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 하나는 인정했겠지만은 특히 다스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얘기도 많이 한 거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 변호 논리가 나름대로 자기가 주장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찰 논리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예. 두 번째는 어차피 이것이 여론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여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경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논현동 그 문제도 결국 문제는 다스에 대한 실소유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다스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밝혀지면은 실제로 다스를 중심으로 했던 비자금 횡령 문제라든가 또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 문제라든가 대납, 예. 또 다스의 자회사를 통한 또 여러 가지의 비리 문제 네. 이런 돈과 관련된 네. 또 거기에 따라서는 다스에서의 또 나왔던 여러 가지 350억인가 또 만들어서 좀 갖다 줬다는 보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다스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다스의. 핵이죠, 지금. 네, 근데 예. 이상은 회장이 다스 도곡동 땅을 매각해서 다스 지분을 가져간 거로 지금 얘기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논현동 주택을 구매할 때 40억인가를 썼는데 그게 다스에서 죄송합니다. 논현동 땅에서 매각한 네. 걸로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거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상은 씨라고
전에는 진술돼 있었는데 뭐냐 그러니까 당신 거 아니냐. 결국은 노영돈 땅이 결국 당신 거니까 그것이 다스로 한 거니까 결국 다스 지분도 당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내가 형에게 빌린 것이다. 근데 형은 이제 차용증이 빌려준 적이 없다. 그렇게 된 거죠. 스토리는.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상황, 조사 상황 지금 말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이명박 전 벌써 그저께가 됐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공개적으로 마지막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힌 내용. 그때는 상당히 좀 길었는데 저희가 중요한 부분만 잠깐 들려드리고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을 아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뭐 검찰 조사 상황, 수사 상황을 보면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관심은 딱 하나 아닙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냐, 말 거냐인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죠? 우선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예. 도주의 우려,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이 두 가지가 설령 도주 우려도 없고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범죄가 대단히 중대하다, 사안이 네. 중대하다 하면 이제 구속시키고,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이런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두 가지 충족하면 구속을 시키는 것 같아요. 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나중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냐 여부는 또 영장 실질심사가 따로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또 별개의 문제긴 한데, 현재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염려는 뭐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고, 네. 증거인멸의 우려는 좀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바로 그래서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조금 드리면, 네. 검찰이 그래서 이른바 브리핑을 계속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이른바 모르쇠, 흔히들 하는 말 이렇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하나는 인정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고, 네네. 말씀도 나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뭔가 인식시키고 싶었던 게 아닌가, 검찰로서는.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하나의 추론입니다만. 네.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얘기로 돌아와서 네.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부인을 하니까. 그리고 일단 지금 구속된 혐의자도 있지만 구속되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위 입을 맞출 수 있다. 같이 얘기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안의 중대성인데, 사안은 굉장히 중대하죠. 지금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뇌물 금액이 100억대가 넘고 있고, 그렇죠. 예. 또 다스를 통한 비자금이 300억 원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밝혀진다면, 예.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조세 포탈도 포함되고 횡령, 뭐 뇌물 이런 거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실 사적 이익을 추구한 걸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검찰로서는 대단히 중대하다, 사안이.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전 그래서 검찰이 판단하는 문제긴 합니다만, 네. 게다가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김백준 기획관이, 전 기획관이 지금 방조범으로 돼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방조범은 구속을 했는데 주범을 구속 안 하기는 검찰로서는 어렵지 않겠어요? 구속영장 청구 안 하기는. 그런 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법적으로 보고 봤을 있는 때. 거죠. 예, 예. 검찰로서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충족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로 일단 보여집니다. 예. 자, 교수님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아주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에도 비슷한 질문 드릴게요. 네. 자, 높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제 질문에 어떤 편견을 갖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여론이 있는 거죠. 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나 들어가 있으면 네. 문재인 정부에 상당히 부담 가시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얘기고, 특히 이제 정치 보복이라는 이제 얘기를 전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쪽에서 하고 있고, 프레임 그렇게 하고 있고 제시를 또 했죠? 야당도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이명박 전 대통령마저 구속 수감해 버리면은 실제로 현 정부가 그런 행위를 하는 정치적 행위로서의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론인, 그래서 문재인 정부한테 부담이 가니까, 그러니까 구속 수감 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그런
정치적인 논리에 대한 여론이 있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예. 근데 저는 제 생각에서는 이제 뭐 법리적인 부분은 이제 어차피 검찰과 법원에서 따져야 될 문제죠. 네. 한 가지 법리적인 부분에서 제가 추가를 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랬단 말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부분. 그 다음에 측근들의 진술이 의도된 허위 진술이다. 네. 의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물적 증거는 조작된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증거인멸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비슷한 의견이죠. 예.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검찰에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가 한 20여 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범하게 수사하고 네. 집중적으로 또 많은 인력에서 해서 수사하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그 과연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 때문에 그러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 보복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과거에 예를 들면 박연차 태광 실업을 6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하고 거기서 예를 들면 박연차 회장이 하여튼간에 줬다라는 진술을 뽑아내면서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타까운 일을 당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다시 이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오니까 이거 나에 대한 정치 범인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국민적 시각에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과연 국민적 시각에서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이거 정치 보복으로 볼 수 있냐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돈과 관련된 문제, 이권과 관련된 문제, 심지어는 대통령이 뭐 검찰 주장입니다만 대통령이 공천 헌금까지 받았다고 했단 말이죠. 이러한 일을 봤을 때 국민들이 이것을 정치 보복으로 보겠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선출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네. 그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취했거나 아니면 사리사욕을 취했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저는 국민적 공감대에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정치보복이라는 용어는 당사자 속에서 나오는 어떤 정치적인 논리지 국민적인 논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저 두 분 다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 네. 저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할 줄 잘 몰랐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도 기사를 봤는데, 유시민 작가 있죠. 상당한 여론 주도층 인사 네.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무죄 추정의 원칙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는 불구속 조사를 한다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 같은 원칙을 많은 국민의 비난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저 말은 정확한 말이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뭐 반드시 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저 지금 얘기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는 당연히 불구속 조사가 맞죠. 네. 물론 이제 법률가들 얘기는 저렇다 하더라도 이제 사안이 중대할 때는 구속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요인이잖아요. 증거인멸과 도주인멸인데 네. 바로 이제 그래서 검찰의 판단이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방금 얘기처럼 거의 모든 걸 부인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영포 건물, 영포 빌딩 지하에서 나온 그 다스 소송비 대납한 거, 삼성이 거기다 문건도 조작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에서. 그렇게 네. 알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지금 유시민 작가 얘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불구속 수사다.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 과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이제 검찰이 하겠죠. 네. 그렇다면 저 전제가 맞느냐 틀리냐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청구하지 않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자,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서 유심 작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 국민 여론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걸 좀 잠깐 좀 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79.5%가 엄정한 사법처벌, 그러니까 구속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야 된다는 게 15.3%. 엄정한 사법처벌, 그러니까 구속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보십니까? 뭐 적다고 보십니까? 거의 대다수라고 봐야 되는 예. 이 정도 퍼센트.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에서 물론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겠습니다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러나 예를 들면 이것이 정치보복이라든가 아니면 현 정부에 부담이 간다라든가 전직 대통령이 2명이 들어가 있으면 국가가 불행해진다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선출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리행위야 범법행위였을 때는 엄격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의견이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전두환 네. 노태우 전 대통령들도 동시에 이제 구속된 적이 있었죠.
뭐 그렇다고 그렇네요. 이번에도 꼭 그렇게 하란 법, 뭐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단지 어쨌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정치 논리가 자꾸 개입되기 시작하면은 법적인 판단이 흔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아마 법적인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상황보다 사실은 우리 측면에서 볼 때 더